다음 80번 출제 포인트는 상품 개발 원칙, 주계약과 특약입니다. 자,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하려고 그러면 개발해야 되겠죠. 그죠? 개발해야 판매를 하죠. 이때는 반드시 기초 서류를 작성해야 됩니다. 기초 서류는 3가지 무조건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 방법서, 요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작성해야 하고요. 신고사항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어디에?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데 인간의 생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적용하는데 재산 가치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워딩이 되면 얘는 틀린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기초서류 3가지에서 오답으로 나오는 것은 상품 설명서가 제일 많이. 무슨 설명서, 이거 다 기초서류 아닙니다. 자, 주계약과 특약 보겠습니다. 주계약은 중심적인 보장 내용 부분, 가입 목적을 나타내고요. 계약 성립의 기본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주계약 자체만으로 보험계약이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계약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특약은 특약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약의 종류는 의무부가 선택특약,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특약, 제도성 특약, 독립특약과 종속특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약의 분류를 보게 되면, 자,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보장을 추가 확대를 하기 위해서, 보장을 더 받기 위해서는 뭘 내야 되냐? 보험료를 더 내야 됩니다. 편의를 위한 것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도성 특약입니다. 주로 보장, 즉 질병 관련된 보장을 더 추가하는, 사망에 대한 부분을 더 추가한다. 보장을 더 추가하니까 예, 그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아야 되겠죠. 암보장 특약, 성인병 특약, 치매 간병비 특약, 정기 특약, 수술 특약, 입원 특약, 이런 것들이 다 추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우량치 할인 특약, 선지급 서비스 특약, 연금전환 특약,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약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편의, 그죠? 얘는 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특약도 마찬가지로 주계약과 동일한 개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점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약의 분류 보겠습니다. 선택 특약, 네, 선택 여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건 선택 특약이죠. 선택 못해요. 의무적으로 고정적으로 부과되는 특약을 우리가 선택 여부에 따라서 의무부과 특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장성에 따라서는 독립특약, 어느 주계약에도 붙을 수 있는 특약, 이게 독립특약이고요. 종속특약은 이 상품, 이 주계약에만 붙으니까 확장성이 거의 없는 거죠. 확장성에 따라서 독립특약과 종속특약으로 나눠집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교재에는 통합보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통합보험은 뭐냐면 보장이 이미 개시되었어요. 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특약을 부과를 해서 가족들까지도 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우리가 통합보험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82번 출제 포인트 보겠습니다. 이제 보험 상품의 분류인데 첫 번째, 보험 가입의 주목적, 목적이 뭐냐? 난 보장받으려고 가입하는 거니 저축하려고 가입하는 거니, 이렇게 주목적에 따라 보장성, 저축성. 자,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을 구별하는 기준은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다. 얘가 보장성이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정기보험, 종신보험, 재산보험. 저축성 보험은 초과하는 거죠. 그죠?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기납입보다 더 많죠. 납입한 보험료에 이자가 붙었다는 소리입니다. 연금보험, 교육보험, 연금저축보험, 저축보험 등이 해당이 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보장성 보험에 대한 기준,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은 보험계약의 대상에 따른 분류입니다. 숫자에 따른 분류 아닙니다. 개인보험은 피보험자를 개인으로 한정해서 체결하는 보험이고요. 단체보험은요, 단체의 구성원들을 주피보험자로 하여 누가 가입하는 겁니까?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을 합니다.
최소 5인 이상이죠. 단체가 가입을 하기 때문에 계약 관리가 편해요.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83번 출제 포인트 보겠습니다. 보험사고에 따른 분류입니다. 보험사고가 어떤 게 보험사고입니까? 생존이냐, 사망이냐, 생사, 혼합이냐 이거죠. 그죠? 예. 생존은 살아서 내가 혜택을 보겠다는 거죠. 뭐 저축성이죠. 일반적인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이 해당이 됩니다. 사망보험은요. 사망을 했을 때 내가 보장을 받겠다. 대표적인 것이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입니다. 사망 시 고액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그게 바로 사망보험이죠. 자, 시험 문제 최근에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기보험은 뭡니까? 기간을 정했죠. 어떤 기간을 정했습니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은 거고요. 종신은 사망할 때까지 종신토로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보장기간이 종신이 훨씬 더 길죠. 그래서 보험료가 정기보험에 비해서는 비싸요. 정기보험 기간 딱 정해서 이 기간 동안만 보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가 종신보험에 비해서는 저렴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보험기간, 보장을 받는 기간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정이 어떤 걸 나왔냐? 정기보험은 보험료 납입을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보험상품이다라고 하는 함정이 나온 적이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생사혼합보험은 뭐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의 장점들을 결합한 보험을 우리가 생사혼합보험이다라고 하는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84번 분류 보겠습니다. 일반계정보험이냐 특별계정보험이냐. 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은 일반계정 상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특별계정보험이 어떤 거냐만 여러분께서 구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뭐냐? 변액자 들어가면 다 특별계정입니다. 세제적격 연금 저축보험, 퇴직보험, 자산연계보험 얘가 특별계정에서 운영되는 보험 상품입니다.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 주시고요. 생명보험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보험 상품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이 된다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함정, 최근에 여기 실손의료보험 나왔네요. 실손의료보험은 특별계정에서 운용이 된다라고 하는 함정 지문 나왔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5번 보겠습니다. 준비금의 이자를 네 가지 형태로 우리가 준비금의 이자를 적립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분류입니다. 첫 번째, 금리 확정형, 금리 연동형, 실적 배당형, 자산 연계형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금리 확정형은 뭐냐면 최초 가입 시 정한 이율로 만기까지 최초 가입 시 이미 딱 정해놓고 확정해서 간다는 거죠. 금리 연동형, 대부분의 지금 요즘 생명보험 상품은 금리 연동형이 많죠. 보험회사의 자산 운용 수익률, 시장 금리에 따라서 뭐 3개월마다 6개월마다 이렇게 이율을 변동시키는 것을 우리가 금리 연동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적 배당형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바로 변액보험 이야기하는 거죠. 예, 실적. 예, 납입한 보험료를 펀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해서 나온 성과를 매일 평가해서 보험금에 반영을 합니다. 투자 성과는 100% 계약자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 시험 문제는 자산연계형 얘를 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 자산, 특정 자산의 운용 실적에 연계를 해서 투자 성과를 플러스 알파로 지급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 보증 이율이 있습니다. 자산연계형은 저축성에 해당이 되는 보험 상품입니다. 그래서 최저 보증 이율이 있고요. 여기서 추가로 자산 운용 성과에 따라서 특정 자산의 운용 성과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를 더 지급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유가증권 등에 투자를 한 실적으로만 우리가 계산을 하는 실적 배당형인 변액보험보다는 안정적이에요. 그렇지만 일반 상품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 자산 연계형입니다. 이 워딩을 가지고 바꿔서 함정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어떤 함정이 있었을까요? 금리 연동형 보험은 특정 자산을 운용 실적에 연계해서 투자 성과를 지급하는 거다. 특정 자산의 운용 실적에 연결해서 투자 성과를 지급하는 상품은 금리 연동형이 아니라
자산연계형이죠. 자산연계형이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86번 출제 포인트 갱신형 비갱신형 보겠습니다. 갱신하느냐 갱신하지 않느냐 이거죠. 뭘 갱신합니까? 보험료를 다시 갱신해서 유지하면 갱신형.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지 않고 한번 확정된 보험료가 끝까지 간다. 비갱신형.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재산정한다. 보험료를 정산한다. 이런 워딩은 다 틀린 내용이다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갱신형 보험이 도입이 됐냐? 위험률 변동이 너무 커서 갱신 시 보험료를 조정해서 안정적인 보험계약 운용을 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갱신할 때는 갱신 여부는 누가 결정하느냐? 계약자가 결정합니다. 갑자기 보험료가 많이 비싸질 수도 있죠. 그럼 계약자가 난 더 이상 안 할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계약자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갱신 전에는 보험회사는 안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갱신형 보험은 실손의료보험을 비롯한 일부 질병보험, 간병보험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해지 환급형 보험 보겠습니다. 무해지 환급형도 있는데요. 저하고 무자만 틀리죠. 이거 뭐냐? 일정 기간 동안 해약을 하게 되면 해약 환급금 지급할 거 아닙니까? 표준형에 비해서 해약 환급금을 적게 주기로 조건을 단 그 대신 보험료를 낮게 책정한 상품을 우리가 저해지 환급형 보험이라고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해약 환급금을 안 준다라고 하는 조건이면 무해지 환급형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7번 종신보험 출제 포인트 보겠습니다. 종신보험은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에도 원래 텍스트 자체가 이렇게 많지는 않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기간이 평생 종신이죠. 대표적인 사망보험 상품이자 보장성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뭐 굉장히 쉬운 건데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함정 많이 나옵니다. 보장성 보험이니까 생존 시 지급되는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죠.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얘는 틀린 함정이 되겠습니다. 질병보험이다. 이거 틀렸습니다. 생사혼합보험이다. 틀렸어요. 저축성보험이다. 다 틀렸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피보험자가 언제 어떤 경우로 사망하더라도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거고요. 특약부가를 통해서 맞춤형, 종합보장형 보험 설계 가능합니다.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요. 자, 피보험자 사망 시, 계약자 사망 시 아닙니다. 피보험자 사망 시 유가족이 처하게 될 경제적 공궁을 해결해주는 생활보장 상품입니다. 이 텍스트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다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앞서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은 모두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종신보험 이외에는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 없다. 종신보험 이외에는 사망을 보장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오직 다 틀렸습니다. 정기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 뭐였습니까? 보험기간이었죠. 보험기간이 길고 일정 기간이고 짧냐 기냐 이거죠. 그래서 보험료 수준 저렴하냐 비교적 높으냐. 자, 얘가 올해 교재에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종신보험도 최근에 무해지 환급형, 저해지 환급형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88번 출제 포인트 유니버셜 보험 보겠습니다. 유니버셜 보험이라고 하는 유니버셜 기능, 즉 뭐냐? 추가 납입 중도 인출 가능한, 이게 바로 유니버셜 기능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상품이라기보다는 유니버셜 기능이라는 거 하는 측면에서 보험 상품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시험 문제는 얘가 많이 나옵니다.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는 상품인 경우에 기본 보험금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추가 적립된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공시이율 얘를 가지고 함정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정이율 이름은 틀렸습니다. 공시이율이다. 일반 계정, 특별 계정 모두 운영이 가능합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 이게 바로 특별 계정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니버셜 보험이겠지요. 그래서 이 유니버셜 기능에 따라서 저축성 보험에만 유니버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이게 틀린 내용입니다. 변액에도 얼마든지 유니버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89번
장애인 보험의 출제 포인트 보겠습니다. 장애인 보험은 크게 두 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얘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는 우대를 해준다는 겁니다. 세액공제 우대 해주고요. 보험료를 저렴하게 해준다.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동일한 심사 과정을 똑같이 거친다는 거죠. 다만 우대는 어디서 해주느냐? 보험이 조금 저렴하게 해주고 세액공제 혜택 더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만약에 뭐 암을 앓은 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어요. 내지는 부담보로 인수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장애인과 똑같이 보험가입 절차를 하는 것이지 생략되는 거 아니다. 이게 함정지문으로 많이 나오는 워딩이죠. 그래서 만약에 보험가입 차별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어디서? 생명보험협회에서. 금융감독은 아닙니다. 생명보험협회입니다. 만약에 차별을 했다. 법률을 어겼다. 그러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가입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별도로 해줍니다. 별도로. 한도는 똑같아요. 100만 원. 세액공제율 다릅니다. 15%입니다. 또 하나의 혜택은 뭐냐면, 자, 장애인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에는 연간 4천만 원까지, 연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증여세를 비과세, 소득세 비과세 아니에요.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왜? 돈 받는 사람이 수익자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여세이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이러한 혜택을 줍니다. 또 하나의 혜택은 뭐냐? 자,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사업 비율과 이자율을 우대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함정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사업 비율이 아니라 위험률을 우대 적용했다 이러면 틀린 겁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또 하나의 혜택, 제도성 특약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을 했다 손 치더라도 장애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2가 아니라 15% 받을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함정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장애인이 보험 계약자인 보험 계약의 보험금을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 수익자다라는 점 여러분 함정 알아두시고요. 사업 비율과 이자율이지 위험률이 아니다라는 점도 여러분 함께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90번 출제 포인트 연금보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은 노후 대비를 위한 상품이죠. 그래서 연금저축과는 비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은 일반적으로 생명보험 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고요. 수령 시 연금 수령 시에 보험 차익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납입 시에 세액공제 혜택은 연금저축입니다. 구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금 개시 전 위험보장기간을 1보험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금 지급기간을 2보험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1보험기간, 즉 위험보장기간에 사망을 할 경우에는 계약자 적립액 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됩니다. 요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1보험기간, 2보험기간, 1보험기간 요거 괄호 넣기 문제로 나온 적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금 지급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확정연금형, 혼합연금형이 있습니다. 얘는 연금저축, 변액연금에도 동일합니다. 종신연금형은 생존 시에 평생 지급하는 것이 종신연금형이고요. 상속연금형은 적립금 이자만 지급을 하고 원금은 상속하는 형태가 상속연금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연금형은 지급기간 확정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고요. 혼합연금형은 2가지 이상을 병행을 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혼합연금형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연금 지급 방법에 변액 연금형이 있다. 요게 함정입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 자, 연금 개시 이후에 해지가 불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종신연금형과 종신연금형을 포함한 혼합연금형은 연금 개시 후에 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함정이 나올 수 있냐?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는 모든 상품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모든 상품이 아니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러면 얘는 틀린 함정이 되겠습니다. 91번 출제 포인트, 이제 세제적격 연금 저축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연금보험을 설명을 하면서 비교를 했죠. 연금저축은 보험료 납입 시 세액공제, 연금 수령 시 3에서 5%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 차익 비과세 혜택은 연금보험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세액공제,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죠. 요건. 이 요건은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 납입 기간 5년이고요. 가입 나이 제한 없습니다. 연간 1,800만 원. 요거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아닙니다. 소득세법이에요.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특별개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소득세법 연간 1,800만 원 세액공제 다 함정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 공제 방식은 소득공제 방식이다. 이거 틀렸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 600만 원. 퇴직연금을 포함하게 되면 900만 원. 앞서서 제가 세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추가적인 용어 하나, 일시납 즉시연금보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납,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을 하고 즉시 바로 연금을 수령을 하는 것이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입니다. 예전에 이걸 반대로 해서 함정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2번 출제 포인트 퇴직연금입니다. 3층 보장 중에 기업, 기업이 보장하는 거죠. 그죠?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입니다. 사내가 아닙니다.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 사업종으로 확대 시행 중입니다. 최초에 도입됐을 때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데 지금은 전 사업장이에요. 전 사업장.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퇴직연금 사업자는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매년 1회. 얘가 2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함정으로 나왔다는 점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보험회사, 은행, 금융투자회사, 근로복지공단이 해당이 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저축은행 다 퇴직연금 사업장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자산관리 계약 형태는 보험계약, 신탁계약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요. 부동산 투자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판매 자격은 반드시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액보험과 공통점은 뭐냐? 전문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요. 세제 혜택은 연간 900만 원, 이 중에서 600만 원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한다라는 것은 앞서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DB형,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DC형,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구별이 됩니다. 요거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오네요. 확정급여형은 뭐냐면 퇴직 금액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용 결과에 따라서 사용자, 즉 기업이 부담할 금액이 달라지는 게 확정급여형, DB형입니다. DC형, 요걸 물어보는 문제도 나옵니다. 확정기여형은 뭐냐? 퇴직급여가 변동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부담금액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어요. 서로 반대죠. 그죠?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퇴직 시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급여가 사전에 결정돼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달라지고요. 마지막에 퇴직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운용수익이 이만큼 안 나왔어요. 그러면 사용자와 운용자가 각각
퇴직금을 지급을 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즉 IRP죠.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기가입되어 있으면서 난 추가로 더 할래. 네, 이런 경우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IRP죠. 자, 시험 문제 요거 많이 나옵니다. 2017년부터는요,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적용자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미 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도 다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함정은요, 확정급여형에서 모든 퇴직연금은 운용실적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될 퇴직급여가 달라진다. 모든 퇴직연금이 아니죠. 운용실적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될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것은 확정기여형에 대한 설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뭐냐? 공무원과 군인은 IRP 가입할 수 없다. 자, 요 지문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는 점도 알아두시고요. 기업형 IRP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얘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10인 기업형 IRP 10인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3번 출제 포인트 변액보험입니다. 변액보험은 뭡니까? 특별계정에서 운영이 되는 거죠. 투자 실적에 따라서 나입한 보험료를 유가증권 등에 투자를 해서 나온 실적을 매일매일 평가를 해서 반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 실적에 따라서 보험금 달라집니다. 해약 환급금도 달라집니다. 실적 배당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생명보험 상품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험업법 적용을 받습니다. 투자 신탁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적용이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이 된다. 얘는 틀린 내용입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실적이 마이너스 악화가 될 경우에는 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 책임지느냐? 100% 계약자 책임입니다. 계약자 책임이. 일반 계정은요, 100% 보험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수익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안정성 중시 아닙니다. 특별 계정에서 운영이 되고요. 해약 환급금에 대해서는 변액 종신, 변액 연금,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 그다음에 보장형 다 모든 변액보험은 해약 환급금에 대한 최저 보증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 문제 되게 많이 나왔어요. 해약 환급금을 최저 보증한다. 이 지문은 어떤 상품이 앞에 붙더라도 얘는 틀린 지문이에요. 해약 환급금은 최저 보증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변액보험 판매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판매를 할 수 있고요.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최저 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액 종신,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과 같이 보장형 변액보험인 경우에는 기본보험금을 사망보험금으로 최저 보증하고요. 변액연금보험,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과 같은 저축성 변액보험인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기납입 보험료로 최저 보증합니다. 변액보험과 일반보험의 공통점은 보험으로서 가지는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약 예금자 보호 되죠. 보험금 지급 사유 동일합니다. 선택 특약 마찬가지로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공통점이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품별로 한번 구별을 해보죠. 변액 종신보험은 종신보험이죠. 종신보험인데 변액으로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특약 부과 당연히 가능하고요. 일반 종신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일반 종신보험을 변액 종신으로는 안 됩니다. 변액을 일반 종신보험으로만 가능하다. 알아두시고요. 사망보험금으로 기본 사망보험금 보증한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변액연금보험, 연금보험인데 변액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자, 시험 문제 가장 최근에 많이 나왔던 게 이겁니다. 제1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변액연금보험은 기본보험금 플러스 계약자 적립금을 더해서 지급을 한다. 이거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일반 연금보험처럼 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죠. 뭐가 있었습니까?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등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사망보험금과 최저연금 적립금으로 기납입 보험료 보장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적립형 있고요. 보장형 있죠. 적립형의 경우에는 기납입 보험료
보장인 경우에는 기본 사망보험금 보증합니다. 최저보증 설정과 변동보험금 계산 방식이 적립형과 보장형 서로 다르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예, 변액연금보험에서 연금 지급 방식에서 변동연금형, 이거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적립형인 경우에는 변액유니버셜 적립형인 경우에는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액유니버셜 보장형으로 가입을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변액보험은 특별계정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죠. 사업비, 위험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되고요. 이렇게 투입된 금액을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해서 매일 평가해서 계약자에게 배분을 한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상품 구조는 변액보험은 보험기간 중 다른 펀드로 변경 가능하죠. 예, 상품 구조는 기본 보험계약, 변동보험계약, 그리고 선택특약으로 나누어집니다. 변액보험 공시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이후에 분기별로 보험계약 정보를 통보합니다. 일반 보험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이죠. 개별 계약자별 특별계정 운용 현황, 계약 내용은 생명보험협회가 아니라 생명보험 회사 홈페이지, 자기가 가입한 생명보험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계약 개인별 계약자별 특별계정 운용 현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변액보험의 예금자 보호는 원래는 선택특약만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액보험 주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죠. 예, 그렇지만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는 선택특약 그리고 최저보증보험금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이 되어서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를 합니다.